한 주간 가장 주목받은 과학 소식을 되돌아보는 사이언스 핫파이브 시간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어떤 이야기가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았을까요? 이동훈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5위 소식부터 알려주시죠. 네, 이 미국 시사 주간지죠 타임지가 이 올해의 인물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를 선정을 했습니다. 이 파격적인 언행으로 구설에 오른 적도 많았지만 네. 아무래도 이 지구 안팎의 삶을 개조하는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예. 이 타임지는 머스크가 우리를 변화한 세상으로 안내해주는 이 우리 사회의 무한한 가능성의 아바타 같은 존재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 지구 바깥 우주의 영역에까지 머스크만큼 이 비범한 영향을 미친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엄청난 극찬을 한 건데요. 예. 이 타임지 편집장은 머스크가 세계 최고 부자일 뿐만 아니라 이 사회의 거대한 변화를 보여주는 어떤 최고의 사례로 떠올랐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다만 이 최근 가상화폐와 관련해서 이 머스크가 SNS 등에 했던 발언에 대해서는 약간의 지적을 하기도 했는데 예. 머스크의 페르소나는 이 종종 분열과 공격적인 조롱에 탐닉하는 것처럼 보이는 직설적인 도구다 이렇게 조금 말을 했습니다. 예. 이 타임즈에 이어서 영국 일간지인 파이낸셜 타임즈도 이 올해의 인물로 머스크를 꼽았는데요. 이 파이낸셜 타임즈의 편집장은 이 누군가에게는 유치하다는 인상을 주는 이 기이하고 도발적인 트윗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시대의 가장 혁신적인 사업가라면서 이렇게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예. 저는 지구 안팎이라는 표현이 눈에 띄더라고요. 네. 이제 머스크가 지구를 넘어서 우주적인 인물이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4위 소식은 뭐죠? 네, 최근에 친환경 자동차 찾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요. 올해 이 하이브리드 차의 국내 판매량이 처음으로 이 디젤 차의 판매량을 앞지르면서 이 친환경 차가 이제는 대세로 굳어지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네. 이 실제로 판매량을 보면 올해 들어서 10월까지 하이브리드 차가 19만 6천 대 가까이 팔리면서 이 디젤 차를 앞질렀는데요. 지난 2019년까지만 해도 이 디젤 차의 3분의 1도 채 되지 않은 양이었는데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까지 판매량이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네. 특히 지난달에는 국내 이른바 요소수 대란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이를 계기로 이 디젤차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면서 격차가 더 벌어졌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네. 또 이 수출에서도 전기차를 포함한 친환경차가 지난해보다 41%나 더 팔린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전문가들은 오는 2025년쯤이면 전체 이 친환경차 판매량이 내연기관 자동차의 판매량을 앞지르는 어떤 변곡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옛날에는 길을 가다가 전기차를 보면 그때 당시에는 너무 희귀했다 보니 네. 좀 신기해하는 기억이 있었는데 그래서인지 디젤차보다 전기차가 더 앞지르게 될 거란 전망이 좀 새롭게 다가오네요. 네. 자, 다음 3위 소식은 얼마 전에 있었던 지진 관련 소식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지난 14일이었죠. 제주 서귀포시 인근 바다에서 규모 4.9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올해 일어난 지진 가운데 가장 강력한 규모였고요. 또 이 제주도 전역에서 고층 건물이 흔들릴 정도의 아주 큰 진동이 감지가 됐었는데요. 예. 특이한 점은 이번 지진에서는 해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은 보통 해일을 동반하고요. 제주도 지진은 해안가로부터 불과 30여 킬로미터 떨어진 해역에서 발생했는데도 이렇게 해일이 만들어지지 않은 건데요. 이유는 바로 이 단층에 있었습니다. 이 단층이 수직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바다가 출렁이면서 해일이 발생하게 되지만 이 제주도 지진의 경우는 단층면이 수평으로 이동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해일이 만들어지지 않은 거죠. 물론 이 해일이 발생하지 않은 건 다행스러운 일이기는 하지만 네. 강진으로 인한 여파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기상청은 앞으로 길게는 1년 정도 이 소규모의 여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이번 지진이 학계에서는 그 10년 전 동일본 대지진의 여파가 계속되는 거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네. 자, 앞으로도 큰 피해 없게 대비를 잘 해야겠습니다. 이제 2위 소식이죠? 네, 코로나19 소식도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최근 오미크론 변이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무섭게 퍼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 오미크론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은 사실이 많지만 우선 이 전파력 자체는 델타와 같은 기존 변이보다 더 강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발표를 보면 이 오미크론 감염자가 2배로 늘어나는데 이틀이 채 걸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네. 미국의 경우는 이 지난 11일을 기준으로 오미크론 감염 사례가 전체의 2.9%를 차지하면서 일주일 전과 비교했을 때 무려 7배가 늘어났습니다. 예. 문제는 이 내년 1월부터 오미크론 변이가 델타 변이나 독감과도 다 겹치게 되면 더 빠르게 확산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미 델타 변이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데다가 겨울철 유행하는 독감 등의 어떤 호흡기 질환 등이 만나면 확산세가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질수록 독감 예방 접종도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예. 실제로 일부 해외 연구 결과를 보면
보면 이 독감 예방 주사를 맞은 사람의 경우 약 30% 정도 이 코로나19에 덜 걸리고 치명률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네. 이 변이 바이러스와 독감이 함께 유행하는 상황은 정말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네. 자, 마지막 1위 소식도 오미크론 관련 소식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면서 추가 접종의 필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구 결과로는 이 3차 접종을 하면 오미크론에도 70% 이상의 방어 능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네. 하지만 이렇게 변이가 계속해서 나오게 되면 이 기존 백신으로 이걸 계속해서 막을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이 이제는 2세대 백신을 개발할 때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앞으로 이 코로나19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없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또 이 지금의 백신으로는 새로운 변이의 출현을 막는데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코로나19에 대한 보편적인 백신을 개발해야 한다는 건데요. 또 앞으로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가 동물에서 비롯돼서 또 이 대유행의 위협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앞으로는 인류와 공존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인식 속에서 이 바이러스에 작용하는 아주 근본적인 그런 백신을 만들어야 한다고 이 파우치 박사는 강조를 했습니다. 예. 네. 자, 코로나를 완전히 정복할 수 있는 백신이 나오면 좋겠지만 이 백신들을 저개발 국가에 좀 공급을 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이언스 하파이브 이동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